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미라티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구독자가 15만 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5년 넘게 했는데요. 유튜브 하는 동안 즐거울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슬플 때, 그래서 너무 괴로울 때도 참 많았습니다. 유튜브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튜브를 꾸준히 하는 것은 저의 전공 실력, 수채화 실력, 그리고 저의 강의 능력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하는 동안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의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수채화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쉽게 가르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많이 공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거는 부족한 저한테 언제나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언제까지 이 유튜브를 제작할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내가 하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려볼 자료사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눈 쌓인 울타리 풍경을 그려보겠습니다. 목장이나 농장, 그리고 전원 풍경, 그리고 숲 풍경을 그릴 때 자주 나무 울타리를 그리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나무 울타리가 있으면 어떻죠? 그림이 많이 복잡해지죠. 그릴 것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나무 울타리가 있는 그런 풍경들은 특히 초보자분들은 쉽게 시도해 보지 못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그림도 한번 시간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해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실력이 굉장히 빨리 늘 거예요. 어쩔 때는 그냥 풀이 있는 평지를 그려야 되는데요. 일부러 간단한 울타리를 상상해서 그려주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좀 더 화면에 변화가 생기잖아요. 물론 울타리 자체와 그 주변의 꽃이나 풀 같은 자연물을 함께 그림으로써 풍경화의 멋진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울타리는 보통 길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크게 그리고 자세하게 표현을 해주고 뒷부분은 작게 그리고 많이 생략해줘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런 것이 바로 원근법 테크닉입니다. 그런 원근법 테크닉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이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 사진을 보면 나무 울타리와 그 주변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예전에 그려서 영상으로 제작한 적도 있습니다. 아래 설명란과 댓글란에 그 영상을 링크 시킬게요. 관심 있으신 분 한번 보세요. 우선 이번 시간에는 눈의 톤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수채화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그려주기 위해서 무채색을 만들어 줄 텐데요. 저는 보통 울트라마린과 세피아를 섞어서 무채색을 만들어 줍니다. 세피아 색이 없으면 반다이크 브라운 같이 어두운 고동색을 섞어서 무채색을 좀 만들어 줘도 괜찮아요. 물론 검정색을 조금 섞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울트라마린과 세피아 색을 섞고 그 다음에 물농도 조절을 해서 톤 차이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울트라마린과 세피아를 섞은 다음에 섞어주는 물의 양을 조절해서 톤 차이를 나오게 했습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물 농도의 양이 많아지는 거겠죠. 제가 여기에 나무 울타리에 있는 나무 기둥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나무 울타리에 기둥을 하나 제가 그려줬는데요. 지금 이 나무 기둥을 그릴 때는 이 위에 있는 톤이 이 어두운 톤서부터 이 밝은 톤까지 이 범위가 전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 울타리에 이 나무 기둥을 무채색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나무 울타리 그림을 그릴 때 물이 많이 섞여진 밝은 톤과 물이 조금 섞여진 어두운 톤들이 이 화면에 같이 있어줘야 이 그림이 굉장히 풍부하고 완성도가 굉장히 높게 보이는 겁니다. 아셨죠? 왼쪽에 그렸던 이 나무 기둥과 똑같은 모양을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눈이 지금 다 쌓여 있어서 하얀 눈으로만 된 그런 모양이라고 한번 상상을 하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기둥 모양의 눈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쌓여 있다고 상상을 해주고 제가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나무로 된 기둥을 그렸을 때는 어두운 톤부터 밝은 톤까지 위의 톤들을 거의 대부분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눈으로 그린 톤들을 그릴 때는 이 정도의 톤만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밝은 눈으로 된 하얀 물체는 어두움을 진하게 그리지 않아야 하얀 물체처럼 보일 수 있겠죠. 눈이라든가 구름이라든가 하얀 꽃이라든가 그리고 또 파도, 하얀 연기, 이런 우리가 하얗게 보이는 물체를 그릴 때는 밝은 톤들 그리고 어두운 부분이 요 중간 톤까지 요 정도 톤들로 다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어두운 데들을 너무 과하게 묘사를 해주려고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일단 그 색감이 어느 정도, 톤이 어느 정도 되는지만 먼저 신경을 써줘서 그려주시면 가장 자연스러워져요. 이 부분이 여기보다 더 진해지거나 더 어두워지면 눈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 회색 물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그릴 때는 물 농도를 어느 정도 잘 맞춰서 이 색감, 이 톤 안에서 눈을 그려주시면 어느 정도 눈의 표현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요소를 합쳐서 지금 자료 사진에 보이는 나무 울타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케치를 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기둥이 보이는데 요 앞에 3개 있죠? 여기 3개,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기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요 부분들은 밝고 가장 진하고 가장 앞에 있는 부분으로 처리를 해주고, 이 두 기둥과 그리고 뒤에 있는 눈들은 멀리 있는 원경으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원경으로 처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얀 거는 조금 더 어둡게, 그리고 진한 그 나무 기둥의 색깔은 조금 더 밝게. 사진에서는 지금 요 5가지 기둥 색깔이 거의 비슷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이 앞부분과 그리고 뒷부분, 그렇게 원근 차이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3개와 뒤에 2개의 기둥을 차이나게 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어둠을 1차적으로 그려줬습니다. 여기서 나무 울타리 기둥의 어두움들을 표현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사진에서 봤을 때는 너무 진하죠? 저는 오른쪽에서 빛이 오는 걸로 해서 이제 어두워 보이는 거를 중간 톤과 어두운 톤 해서 명암 차이를 조금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뒤 배경에 있는 나무들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좀 어두운 느낌으로 이렇게 깔아줬죠. 그 위에 뒤에 보이는 나무들을 그려줍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상태에서 뒤에 있는 나무들을 그려주더라도 이 앞에 있는 나무 울타리 기둥보다는 훨씬 더 약하게 그려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앞에 있는 나무 울타리의 어두운 부분과 그리고 풀들이 있는데 눈송이들이 여기 쌓여서 이렇게 복잡한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쵸?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고 표현을 해주면서 그리고 앞에 눈도 어두운 데들을 조금 더 그려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 쌓인 울타리 풍경을 그려봤습니다. 이 눈의 톤을 여러 번 만지더라도 지금 제가 얘기한 요 중간의 색감 있죠? 요 색감보다 더 어두워지지 않게끔 조절을 해주셔서 묘사를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밝게 표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눈 표현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고 궁금한 점이라든가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보고 정성껏 답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를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눈이 쌓인 나무 울타리 풍경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일 아트였습니다.